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선 사회적인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직권 남용으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업적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 사칭에 대해선 내용과 일시, 장소 등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논란과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세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고 입원 결정에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 이후 지지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앞으로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성과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성남지원 주변에는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일반인들의 법원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입원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징역 1년 6월, 대장동 개발 업적에 대해선 선거법상 허위사실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적극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개발 사업의 도시공사 지분을 2배 늘려서 LH공사 주도의 개발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은 총 30만 호, 이 중 24만 호, 8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이 핵심 간선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거나 서울이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기존 신도시 주택 가격이나 교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의회가 이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LH공사 중심의 개발이 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주택 공급이 LH공사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모두 타 지역에서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개발 과정에 경기도시공사의 지분을 기존의 2배 이상 늘려 40%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LH공사가 도내 신도시 개발을 독점하면서 개발 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는 겁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면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건설하지 않도록 공장 물량도 재배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이 예고되고 있지만 공장 물량이 전혀 없어 신도시가 모두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는 할당된 공업지역 물량이 전혀 없어 최근 분양한 과천시 정보타운의 경우 입주기업 선정에도 불구하고 본사 이전 시 취득세, 중과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업 이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도내 공장 물량을 재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천에 대해선 남양주 지역에 남은 공장 물량을 배정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공사의 추가 출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 평택시가 시민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이나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이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까지 나무 30만 그루를 심고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그렇다면 평택 시민은 어떤 대책을 추진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평택시에서 열린 시민 토론회에서는 5가지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도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라스틱이 사실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PVC라고 들어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은 재활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례를 제정해 시민 환경 감시단을 활성화하고 감시단에는 드론 단속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먼지를 모으는 대형 집진기 설치와 실내 공기 정화식물 보급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시민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도록 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자동차 정밀 검사 시행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도로 개선 등도 제안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돼야 되겠다. 그리고 50만 인구가 넘으면서 자동차 정밀 검사를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평택시에서 시행하셔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과 자동차 공회전과 과속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토론회 참석 시민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행정기관만으론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참여인데 지금까지 시민의 참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좋은 제안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아까 정책으로 반영되게 몇 퍼센트 되겠냐 하지만 좋은 건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평택과 오산, 이천, 화성, 안성, 여주 등 6개 지자체는 6월 중순께 경기도와 함께 협약식을 갖고 미세먼지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LG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LG전자 관계자 등과 함께 공장 폐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생산 라인의 철수로 평택공장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평택시는 설명했습니다. LG전자 측은 평택공장 폐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조만간 입장과 대책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직원 일부를 창원 생활가전 생산공장으로 옮기는 등 올해 안에 평택공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돈을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에서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의 양만 무려 700g에 달합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중간 판매책인 이모 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며 SNS에 올린 광고 영상입니다. 중간 판매책 이모 씨는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이 오면 장소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SNS를 통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던지기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입니다. 모처에다가 마약을 둔 거를 중국에서 총책이 어디 있으니까 마약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럼 그걸 찾아와서 중국 쪽에서 이제 어디다가 마약을 던져라. 그럼 그 사람 마약을 던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제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마약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던지기 수법으로.
안산 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중국 동포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내국인 5명과 중국 동포 2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필로폰 701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2만 3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집에서 나온 필로폰만 327g입니다. 이 씨 등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내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들까지 마약 범죄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유통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마약류 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대해서 여러 글을 올릴 경우에 인정이 되지 않고 단일 건에 대해서 4천 명이 넘어야지 저희가 정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안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5월인데) 벌써 7월 말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에 고생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써 여름이 찾아온 걸까요? 김효승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뜨겁게 내려쬐는 햇볕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수나 양산을 들고 길을 나선 이들도 부쩍 늘었고 반소매에 샌들까지 옷차림은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수원도 낮 동안 30도를 넘기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맘때 평년 기온보다 8도 이상 높아진 겁니다. 광주에선 어제 올해의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특보가 도입된 이래 가장 이른 날짜로 지난 2016년 경기 동북부에서 내려진 5월 19일 폭염특보 기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한여름 더위가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난화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며 시민이 체감하는 여름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수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5월, 과천에서 화훼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꽃 만천홍이 진분홍빛 자태를 뽐냅니다. 값이 싼 데다 오래 두고 볼 수 있어 최근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만천홍이 화려하다면 덴팔에는 단아함이 매력입니다. 연분홍빛 꽃잎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밖에도 과천의 화훼산업을 대표하는 꽃과 작물들이 과천중앙공원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과천시에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이 너무 많아서 이따가 또 아이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쁜 꽃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나들이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막을 올린 과천 화훼축제. 과천시 화훼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 벌써 2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꽃 판매 목적으로 이거를 화훼 전시회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회째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 화훼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과천 시민 모두의 축제, 더 나아가서는 꽃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의 축제가 되고자.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어린이 합창대회가 무대에 막을 올렸고,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행사장은 열기를 더했습니다. 공연도 보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꽃 구경도 하고 참 기존의 축제 때보다 더 크게 하고 더 좋게 더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봄꽃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린 과천 화훼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과천 중앙공원에서 이어집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티브로드 경기뉴스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연속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교육도시 오산에서 운산초등학교의 특별한 과학교육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작은 유리병에 한 액체를 담습니다. 이어서 형형색색의 가루를 넣고 잠시 기다리자 마법처럼 가루들이 팽창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유리병 안에는 예쁜 정원이 탄생합니다. 크리스탈 화학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오산 운산초 6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과학 부스입니다. 삼투압 현상을 인터넷과 책을 통해 공부한 학생들은 원리까지 설명하며 자신감에 찬 모습입니다. 산소다를 10ml 정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물을 끝에서 0.5cm 정도 남기고 나머지 넣어준 다음에 또래 친구들이 준비한 과학 현상을 경험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게 저도 몰랐던 건데 알게 돼서 좋은데 학교에서 한다는 게 공짜로 되니까 더 좋고 친구들이랑 하는 게 더 재밌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정수기가 선보였습니다. 자갈과 활성탄 등을 이용해 간이 정수기를 만든 겁니다. 작은 정수 필터가 과연 제 역할을 할까? 확인을 위해 파란색 물을 넣자 아래로는 투명하고 맑은 물이 모입니다. 식구는 간단한 걸 준비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재미있게 재는 걸 준비해가지고 좋았어요. 정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신기했고 실제 정수기가 이렇게 작동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먹는 물캡슐을 만드는 부스는 인기 만점입니다. 알긴산염과 염화칼슘이 만나면 과일 껍질과 같은 막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식용색소까지 첨가하면 다양한 색의 물캡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아 실패하기 일쑤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만든다는 재미에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오산 운산초에서 열린 과학축제 현장. 손에 나는 땀의 양으로 확인하는 거짓말 탐지기부터 손가락 모양 석고 만들기까지 마련된 26개 부스는 모두 학생들이 직접 공부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과학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이 드라이 샴푸를 찾아본 다음에 그 샴푸 제조 방법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단 프린트해서 읽고 그 또 구성품에 있는 제조 방법도 읽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운산초 과학축제는 지난해 말부터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은 주 1회에서 2회 2시간씩 소통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궁리했고 그 첫 시간으로 과학축제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직접 주체가 되니까
보시다시피 되게 재밌게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3주의 시간 동안 학생 스스로 인터넷과 서적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 교사들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 이외에는 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의 하나로 학습자 주도로 수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중에 하나가 과학 축제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6학년 어린 학생들이 과학 원리를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며 마련한 과학 축제. 운산초 학생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자신감과 함께 성취감을 맛봤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